네, 안녕하세요. 플러터 서울에서 활동 중인 송승현입니다. 여기 마지막 세션까지 달려오시느냐고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만큼 좀 가벼운가? 가볍고 재밌는 세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로 설명하는 웹사이트와 웹앱, 그러니까 플러터 웹으로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크롬 익스텐션에 대해서도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요,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죠. 플러터 웹의 프로스 앤 콘스, 장점과 단점, 웹사이트랑 웹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 다음에 SPA, PWA, 그 다음에 이제 플러터 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키텍처 설명이 들어가고요. 크롬 익스텐션을 가지고서 플러터를 가지고 크롬 익스텐션을 만드는 간단한 코드랩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뭐 저는 바깥에 대중적으로 소개를 할 때 플러터 에반젤리스트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배워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아직 플러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플러터를 하라고 이렇게 전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플러터 에반젤리스트라고 하고, 플러터 서울이라는 아까 수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쭉 설명을 하셨던 플러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러터 개발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패션 앤 스타일이라는 곳에서 모바일 프론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플러터 서울 여기 오늘 이제 쿠로곤님, 재창님, 저 이렇게 세 분이서 플러터 서울 소속인데, 저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오늘 GDG 인천, 그 다음에 플러터 송도처럼 플러터 개발자들이 이제 서울에서 모여서 이벤트나 컨퍼런스를 열고 저희가 가진 개발 지식도 나누고 이런저런 개발 경험도 공유하면서 다양하게 뭐 사이드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아이디어 생기면 같이 하고 이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커뮤니티고요. 이거는 저희 오픈 카톡 QR코드인데 혹시 아직 안 들어가신 분 있다면은 들어와 주시면 또 다양한 플러터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저희 플러터 서울 멤버들 명함인데요. 좀 귀엽게 디자인을 했죠. 우리나라 전통 의상을 입은 대시랑 해치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나 쿠로곰님이나 재창님한테 가서 명함 주세요 하면은 저 명함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기념품 같은 걸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러터에 대해서 플러터 웹 프로스 앤 콘,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플러터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 맥 리눅스 등 다양한 OS에서 동일한 코드 베이스로 GU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플러터 웹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요. 요거는 이제 레딧에서 is Flutter Web ready to use? 플러터 웹은 상용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미 쓸 준비가 되어 있나? 벌써 고개 젓는 분 보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뭐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항상 얘기를 하면 나오는 게 뭐 SEO도 제대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도 제대로 안 되고 초기 로딩 속도도 좀 불안정하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서드 파티를 도입하는 거에도 좀 애로 사항이 많고, 다국어 지원이나 스크린 사이즈 그리고 권한, 특히 뭐 플러터 웹 프로젝트 한번 띄워보시려는 분들은 크로스 오리진 이슈 무조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제 다들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데 아직까지 뭐 프로덕트로 쓰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댓글만 읽어보면 이제 마지막이 좀 임팩트죠. Poor SEO, Poor Asian Language Support. 아시안 쪽 분이신가 봐요. Poor Optimization, No Job for Web Developer. 플러터 웹 디벨로퍼는 자리가 없죠. 플러터 모바일 개발을 하시는 분이 어쩌다가 웹을 하시게 되거나 하는 거지, 플러터 웹을 타겟팅해서 이렇게 잡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나 타이니 프로젝트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No. 준비가 안 됐다. Is Flutter Web ready to use?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플러터 웹을 가지고 뭐 이런 제약사항들, SEO가 안 되고 스크린 사이즈에 대응이 어렵고 뭐 어떤 스크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굳이 플러터 웹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어떤 서비스가 좋습니까? 라는 문제는 우리가 항상 커뮤니티에서 보던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가도 플러터 웹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플러터 웹이 왜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왜
결국에 이걸 가지고 뭘 만들라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좀 항상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장점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단일 코드 베이스로 웹, 모바일, 데스크톱 개발 등이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서만 쓸 수 있는 카메라나 이런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면은 웹으로도 똑같은 UI가 나오고 개발 속도가 그래서 더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하고 디자인하고 뭐 쉽고.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는 SEO 미지원,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웹페이지가 구글 검색 엔진에 혹은 빙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되게 하는 거는 지원이 미흡하고 성능 최적화도 어렵다. 왜냐하면은 플러터 웹은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띄울 때 플러터에 관련 그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리소스를 한 번에 다 받다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로딩 속도 같은 것도 개선이 어렵고 웹 전용 패키지도 별로 없고, 전용 패키지라는 건 결국에 자바스크립트를 포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로 된 서드 파티에다가 우리가 랩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부족하고 기존 웹 개발 방식하고 익숙하지가 않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학습 자료가 적죠. 예. 플러터 뭐뭐뭐 하고 치는 거랑 모바일 관련된 거 치는 거랑 인터넷 구글링에다가 플러터 웹을 치는 거랑 자료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플러터 웹은 뭐 이런 게 안 좋다라고 이제 제가 여기서 세션에 마쳤으면은 이제 제 마지막 세션으로 인해서 환불표가 빗발치고 석용님은 이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됐겠죠? 예, 다음 행사 때는 저를 초대를 안 하시겠죠? 그러면 예, 그래서 뒤에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 플러터 웹 개발을 슬프게 만드나? 그러니까 플러터로 웹 개발을 하라고 시켰는데 사실 플러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안 맞는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이번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보게 됐습니다. 쇼핑몰 혹은 전통적인 웹사이트 웹앱은 플러터 개발자를 슬프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만들라고 만들어진 플러터 웹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통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뭐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은 SEO와 같은 검색 엔진, 쇼핑몰과 같은 그런 웹사이트는 검색 엔진에 잘 노출이 돼야 돼요. 그죠? 검색 엔진에 잘 노출이 된다.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돼야 된다는데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된다는 게 무엇인지는 뒤쪽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표준을 좀 준수를 하고 URL 전략을 잘 짜고 URL 기반의 정보 전달을 하고 쿠키와 세션은 로컬에 저장되는 정보를 가능하면 제한하죠. 일반적인 웹페이지에서는. 하지만 이제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모던 웹에서는 클라이언트 위주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둘 다 사용한 기능이고 모바일 기기와 같은 플랫폼별 사용자 편의성, 스와이프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터치한다던가 일반적인 웹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UI, UX를 느끼기 위해서 SPA라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또 SPA 같은 모던 웹의 특징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쪽에 많은 정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이미지, 캐싱, 기타 등등 데이터를. 그래서 플러터는 전통적인 웹사이트나 웹 어플리케이션, 웹 서버와 함께 들어가는 그걸 개발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SPA와 같은 모던 웹을 만들려고 만든 건데 사람들이 이걸로 전통적인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니까 플러터 웹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큰 슬픔을 겪는다. 이렇게 좀 테마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웹앱과 웹사이트 그리고 SPA 요게 어떤 연관성들이 있고 어떻게 웹에 대한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웹사이트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저가 웹브라우저에 액세스랑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내면은 웹 서버라고 엔지닉스나 아파치라고 불리는 애들이 받아서 스태틱 컨텐츠, CSS, JS, 이미지, HTML 페이지 등을 색인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URL 주소 보면은 뭐 도메인 주소가 있고 그 뒤에 슬래시가 붙고 그 뒤에 이제 정보가 붙잖아요. 그게 이제 웹 서버를 통해서 저기 서버 어딘가에 있는 웹 페이지와 컨텐츠들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래서 DB도 따로 있고 동적인 사용자가 이제 뭐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 결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API나 다른 것들을 연동을 해서 서버에서 처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라는 거는 정적인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문서 색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웹 표준을 잘 지킨다는 거는 이제 HTML 코드에서 설명이 태그를 통해서 태그들이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돼 있고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링크가 정확하게 그 링크가 가리키고 있는 이름과
그 사이트의 내용이 맞는지를 구글 검색 엔진이 평가를 해서 좀 더 높은 순위의 검색에 올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SEO와 검색 색인에 적합한 것들이 바로 전통적인 웹사이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출력을 해본 굉장히 이제 SEO에 적합하게 짰다라고 부를 수 있는 HTML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메타 태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메타 태그를 통해서 이 페이지의 웹사이트 이 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키워드는 뭘 갖고 있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형식의 미디어 쿼리에 맞는지 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헤더, 메인, 후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태그가 여기가 어떤 영역이다라는 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기존의 웹이 원하고 있는 전통적인 웹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플러터의 이런 구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플러터 웹 앱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웹 서버 이런 게 없고 플러터 웹 앱은 통짜로 클라이언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 페이지 내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터 웹을 처음 해보신 분이면은 페이지를 분명히 이동을 하는데 위에 URL이 안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SPA의 전통적인 특징인데 원페이지 내에서 전체 페이지 재로딩이 없이 부분적인 데이터를 호출하고 UI 변경을 지원하는 컨셉입니다. 캔버스 웹GL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캔버스나 캔버스를 통한 웹GL을 사용해서 렌더링하는 경우에는 아까 재창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스키아에서 UI를 그리는 정보들을 그대로 웹GL과 캔버스에 넘겨서 그리기 때문에 저런 태그들이 다 생성이 안 돼요. 그냥 캔버스 하나가 딱 생기고 끝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웹하기 힘든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전통적인 웹에서 저런 것들이 왜 필요해졌냐면 전통적인 웹에서는 아까 보시듯이 매번 URL이 바뀔 때마다 새로 페이지를 다 렌더링을 해야 돼요. 이런 렌더링을 하는 비용이 이제 많이 드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개념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서버에서 미리 렌더링을 해서 넘겨줘서 자원을 좀 아껴보자라는 개념도 등장을 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뭐 사전에 로딩을 하는 방식이던가 서버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하던가 압축 기술이라던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버 쪽에 너무 부하도 많이 걸리고 이런 페이지들을 각각 다 색인을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노트북이나 PC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모바일도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모바일 휴대폰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정적인 페이지만으로는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UI, UX나 그런 터치감 혹은 휴대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백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대응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을 구축을 하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API라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웹페이지 이동의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히스토리 API 그리고 AJAX나 이제 PJAX 같은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로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다른 웹 언어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뷰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전체 풀 페이지가 리로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플러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전통적인 웹은 페이지 호출마다 전체 페이지를 리로드를 하지만 SPA는 그렇지 않다. 초기 로딩 속도가 전통적인 웹은 좀 빠른 편이지만 SPA는 좀 많이 있다. 서버의 부하나 히스토리 API URL 활용도 각각 다르고 특히 SEO에서 일반적으로 용이하지만 전통적인 웹이 용이하지만 이제 SPA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정이 필요하다. 전통 사용자 경험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짜던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짜는 그 경험이고 SP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 단에서 처리해줘야 되는 동작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던 거랑 웹이라는 거랑 차이점을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뒤에 두 개는 좀 비슷한 거긴 하지만 하나는 URL이에요. 우리가 앱에서는 다이나믹 링크나 딥 링크를 통해서 앱 내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상태를 잃어버린 상태로 접근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SPA가 아닌 이상 전통적인 웹에서는 새로운 주소로 접근을 하면 이전의 상태를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그나마 이제 사용자 정보라든가 키값 등을 세션 혹은 쿠키 뭐 이제 요새는 이제 JWT 키로 이제 운영을 하죠. 그 API 통신만을 통해서. 근데 이런 이제 키값들이나 이제 로컬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URL 대부분은 이제 URL 파라미터까지 통해서 새로 로딩되는 사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이제 단점은 또 하나의 단점이자 장점은 뭐냐면은 웹페이지는 보통 이제 자원 관리를 많이 그렇게 섬세하게 신경 쓰진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새로 거친 버튼만 누르면은 항상 페이지를 리로드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플러터 개발하는데 이니스테이트가 사용자가 매번 이니스테이트를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다고 해요. 이거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도 있죠. 아까 히스토리 API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뒷부분에 가서 플러터 웹이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웹 기술들하고 연동되어 있는지 설명을 할 건데 사용자가 뒤로 가기를 눌러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앱에서 뒤로 가기 하는 것과 같은 건가요? 내비게이터 팝이 되나요? 아니죠. 상태를 잃어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안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첫 번째 웹을 로딩할 때 URL을 통해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웹을 한번 로딩을 하고 나서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나 모바일보다 좀 더 다양한 이런 진입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플러터 웹이 일반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똑같이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용자가 동작한 새로 고침은 페이지를 항상 처음부터 로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플러터의 아키텍처들이 어떻게 이제 SPA 기술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히스토리 API, 서비스 워커, 피젝스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플러터의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발표하신 재창님이나 다른 분들도 계속 설명하신 거고 여러분들도 플러터 공부 처음 시작하시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C++ 엔진 우리 이제 서비스 프로토콜이나 렌더링을 담당해주는 C와 C++ 엔진이 있고 이제 밑에 다른 것과 연결해주는 엠베더가 있고 프레임워크 위에 요 추상화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네이티브 코드를 호출해서 이제 화면에 UI를 그리고 페인팅을 하고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웹과 다른 모바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잘 안 죽어요. 상태가 항상 보존되고 우리가 그 앱의 정보를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PC처럼 우리가 정보를 다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웹을 보면은 뭐가 좀 비었죠? 여기 파운데이션이 있고 똑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HTML, CSS, 캔버스, 웹GL, 웹어셈블리 이런 것들을 따르는데 결국에는 웹 브라우저의 동작을 플러터 웹도 똑같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플러터의 내비게이터라고 부르고 있는 애는 히스토리 API와 피젝스 같은 애들이 같이 추상화가 된 거예요. 히스토리 API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SPA라는 게 생겼을 때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전 페이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브라우저 내에서도 똑같이 내비게이터와 같은 힙 객체에다가 힙 구조에다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페이지를 꺼내서 쓸 수 있게 히스토리 API라는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플러터 웹에서 내비게이터를 선언해서 쓰면은 이 히스토리 API를 선언해서 호출해서 쓴다고 볼 수가 있고 피젝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푸시 스테이트, 푸시 네임드 스테이트라는 거를 이제 히스토리 API에서 호출해서 쓰는데 이전 페이지나 다음 페이지로 페이지 이동을 하지 않고 상태를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반적인 웹 기술들이 우리가 플러터 웹에서도 일반적인 플러터와 유사한 내비게이션과 라우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GL이나 HTML, CSS가 도와주고 있는데 플러터에서는 렌더링 우리가 빌드하는 옵션이 총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웹GL을 사용해서 캔버스에다가 정말 객체를 다 그려버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최대한 HTML, CSS 코드와 이제 유사하게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나마 객체로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우리가 뒤에 할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데 만약에 URL을 통해서 플러터 웹에 접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메인 함수부터 다시 로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었는데 메인 함수부터 다 초기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URL로 처음 접근해서 플러터 앱이 초기화될 때 URL로 따로 접근해서 특정 페이지를 처음 진입을 할 때 이걸 데이터를 어디서 불러와야 되는지 우리는 보통 앱 내에 아까 설명해 주셨던 로컬 DB 같은 데서도 불러오지만 여기서는 불러올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서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로컬 스토리지 또는 이제 이전의 스테이트를 리스토레이션 해주는 과정을 따로 다 심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웹을 만들기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특정 페이지를 타겟으로 플러터 앱에 접근해서 완전히 이제 스테이트를 사용자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 경우, 특히나 웹에서의 로컬 스토리지는 이제 로컬 스토리지 혹은 이제 시큐어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각 브라우저에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보안상으로 위험하기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쿠로곰님이 하셨던 것처럼 안 좋은 얘기만 잔뜩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플러터 웹으로 뭘 만들 수 있느냐? 크롬 익스텐션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많죠? 자주들 쓰시나요? 네, 자주 쓰시죠? 요 크롬 익스텐션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단점들이 다 상쇄가 됩니다. 크롬 익스텐션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제 pop-up.html 그다음에 뒤쪽에 로직을 담당하는 백그라운드 JS 그다음에 요 안에 컨텐츠를 다루는 컨텐트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요런 정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구글은 하나의 OS처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 OS에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가 만든 게 크롬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웹페이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브라우저의 UI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웹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거나 분석하거나 개발자 도구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크롬 익스텐션 URL 전략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페이지 종료 후에도 상태가 저장돼야 되나요? 뭐 일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닫으면 그냥 꺼져도 되겠죠. 그렇죠? 패키지 처음에 우리 크롬 익스텐션 한번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우리 로컬 파일 패스 내에 다 존재하잖아요. 컴퓨터 내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패키지 한번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로딩에 시간 안 기다려도 되죠. 이거 뭐 만들어야 돼요? 플러터 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크롬 익스텐션에서는 플러터의 웹에서 불편함으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요소를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터 웹을 처음 빌드를 하고 나면은 이런 코드가 있을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서비스 워커라는 애가 이제 들어가는데 얘가 플러터를 SPA로 만들어주는 코드예요. 서비스 워커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진 이후에서도 플러터 앱에 대한 정보가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코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직까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구글이 꼭 고쳐주거나 아니면 누군가 컨트리뷰션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걸 다 지워야 돼요. 일단 플러터 웹으로 크롬 익스텐션을 받으려면 저걸 다 지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크롬 익스텐션 내에서 저 서비스 워커를 인식해가지고 다트 코드로 변환되는 그 JS 파일을 인식하는 기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트 웹을 사용하듯이 main.dart.js 해서 스크립트를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피스트 파일도 바꿔줘야 되는데 플러터 웹은 기본적으로 매니피스트 파일을 어떻게 세팅을 해놨냐면은 그 웹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지로 저장되면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 컨텐트 시큐리티 폴리시랑 퍼미션이나 액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롬 익스텐션을 만들 때 설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크롬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감한 정보를 다룰 경우에 사용자에게 알려주거나 그런 것들을 다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크립트 SRC 내부에서만 이제 그런 정보들을 다루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퍼미션 같은 경우에는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사용할 권한들을 이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폴트 팝업이나 그러니까 아까 팝업.html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팝업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 뭐겠다, 아이콘이 뭐겠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제가 그럼 소스 코드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자주 보는 그 화면 있죠? 익스텐션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롬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네 감사합니다. 크롬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렀을 때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은 뭐냐? 우리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네이티브 따지고 플러터 따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 플랫폼 내에 있는 어떤 API, 네이티브 API들을 호출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우리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잠시만요. 이쪽 나가서 페이지에서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 안 뜨네. 아, 원래 메시지 창이 뜨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눌러야 되나? 아, 네. 여기 화면 오른쪽 구석에 보이면 자바스크립트로 메시지 창을 호출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GitHub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샘플들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크롬 익스텐션 API를 통해서 우리가 이 브라우저를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 가능하냐면 내가 읽고 싶은 기사에다가 이제 언더라인 우리가 텍스트를 다 클릭을 한 뒤에 그 텍스트를 챗 GPT에다 연결해 가지고 요약해줘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기 주소에다가 이제 제가 쳤었잖아요. 원래는 저도 이제 크롬 익스텐션 API를 다 제가 Dart.js를 사용해서 객체로 불러와서 다 랩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3일 전이 됐네요. 예, 3일 전에 패키지가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요게 이제 만능은 아니고요. 이제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사실은 프로젝트를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 여기 GDG 송도나 인천이나 플러터 서울이나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익스텐션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게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웹 파이어베이스를 사용을 해야지 플러터 웹용 파이어베이스를 사용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 워커를 이제 빼야 돼 가지고 익스텐션이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든 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래서 플러터 웹을 이제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바깥에 가서 변명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크롬 익스텐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Q&A 할 시간 있으면 네, Q&A. 네, Q&A 그럼 이쪽 분부터 할게요. 일어나서 좀 말씀해 주세요. 플러터 웹 하게 되면 URL에 해시태그가 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거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이제 URL 아까 얘기했던 URL 스트레이터지라고 하는 URL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 샵이 붙어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히스토리 API가 이거를 하나의 URL에 묶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RL 내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URL을 안 바꿔주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이나 사용자가 특정한 URL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해시태그를 제거를 하고 URL 스트레이터지 패키지를 사용해서 앱 내에 라우팅하고 묶어주면은 특정 주소의 특정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SPA는 원래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가능하도록 이제 히스토리 API랑 엮어서 작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플러터 앱만 하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플러터 웹을 조금 다뤄야 되는 상황이 와서 다루게 됐는데, 그 플러터 웹을 릴리즈 모드를 좀 빌드하게 되면 HTML이랑 캔버스킷 두 가지 방식으로 네, 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제 잘못인 줄 알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HTML로 빌드를 했을 때 특정 이미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캔버스킷으로 이렇게 빌드했을 때 아이콘 같은 거에 픽셀 깨짐 뭐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문제 겪으셨나 하고 어떻게 해결하셨나? 네, 저도 정확하게 한 2년 전쯤에 이제 1년 반, 2년 전 하여튼 그 언저리쯤에 이제 플러터 웹으로 서비스 개발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 아직 그래서 이제 사실 미래편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12월에 있을 행사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의존하는 플러터 웹은 불안정한 게 맞아요. 그래서 올해 5월 익스텐디드에서 앞으로 다트 언어를 웹 어셈블리 100% 웹 어셈블리가 지원하게 만들고, 그거를 플러터 웹은 이제 기존 자바스크립트 페이지에 인베딩되는 형태로 좀 사용을 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좀 줬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미래 얘기니까 현재만 이제 따진다고 하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개발자분의 잘못은 아니고, 웹GL을 통해서 렌더링하는 오브젝트 중에 스키아 엔진의 그런 그래픽 우리가 이제 작성해준 그래픽 컨텍스트들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HTML로 연동을 했을 때 HTML, CSS로 번역을 했을 때 100%그 의미가 플러터 코드에서 작성한 의미랑 맞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표시를 잘 해야 되는 컨텐츠가 나오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렌더링을 하시면 빌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빌드를 하고 나서 지금 iOS에서 뒤로 가기 버튼 말고 뒤로 가기 제스처를 했을 때 네, 그 말씀 주신 메인부터 다시 불러오는 이렇게 흰색 화면으로 나가졌다 메인부터 다시 불러오는 현상도 지금 어쩔 수 없는. 그거는 웹페이지라는 속성을 가진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컬 스토리지라던가 아니면은 URL 뒤에 붙어 있는 그런 키 값들을 사용을 해서 잃어버린 스테이트를 다시 복원하는 스테이트 리스토레이션 전략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웹을 만들 때는. 여기 웹 개발하시는 분이 조금 더 하면서 고생하실 것 같아서 대시를 드리는 걸로. 개발하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Q&A도 마쳤고 저희 이제 마지막 다 세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